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동해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환경을 보면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한이 육로로 통하는 길인데 거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는 바다밖에 통하는 길이 없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무역 의존이 높은 국가이죠. 그러니까 해양 안보 환경이 중요하다.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해양 환경에 과거 우리가 수백 년간 우리 주변의 해상 활동을 보면 우리는 해상을 통해서 너무 많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활약은 물론이거니와 또 청일전쟁, 그리고 중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전부 다 한반도 주변 해변에서 모든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 문제, 특히 이제 역사학자인 로버트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30년 동안 전쟁 통계를 내보니까 패권 경쟁이 있었던 16개 전쟁 사례 가운데 12개가 해양에서 이루어졌더라. 자, 그런데 이 12개 전쟁 중에서 11개의 제권 경합이 있었는데 이 모든 전쟁은 쉽게 말해서 해양 문제에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륙 전쟁이지만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 단초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동해, 서해, 남해가 있는데 서해는 중국과만 국경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남해는 중국과 일본과 우리가 있지만 거의 남해는 영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동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동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는 앞으로 갈등과 위험 지역이 더할 거다. 지금 있는 현재의 위험 요소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는 독도 갈등,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공군이 합동으로 늘 동해에서 2019년 이래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낮은 선봉 지역을 중국에 개방을 했죠. 러시아에도 개방을 했지만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블라디보스톡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블라디보스톡 가는 통로가 바로 동해입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EEZ 지역 내에 오징어 잡이 체육권을 사가지고 체육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를 잡고 있죠. 동해에서.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북방 항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남방 항로, 수에즈 운하를 통한 남방 항로로만 유럽과 연결이 됐고 여러 중동화가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북방 항로가 또 이게 연결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북방 항로 중에 동해 루트가 엄청난 항로가 될 거다. 이런 게 지금 지배적인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갈등과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가장 큰 첫째 위험, 북한의 미사일 실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 장소가 동해밖에 없습니다. 왜? 서해는 강대국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도 있고 대륙이 있어서 쏠 수도 없고 남한 쪽에도 남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남한으로 쏠 수가 없고 동해밖에 쏠 수가 없죠. 동해 일본의 EEZ 지역 근방에 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일본이 지금까지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 북한이 쏜 미사일 3발이 홋카이도를 넘어가지고 오쿠시리도라는 그 곳에 낙하가 됐는데 이 3발이 똑같은 지점에 낙하가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북한의 미사일 정확도가 굉장히 우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3발을 쐈는데 똑같은 지점에 떨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해바다 전체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고 그 미사일 정확도가 굉장하다.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대만 해협 분쟁과 동해가 연계가 된다는 거죠. 왜 연계가 되느냐?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의 제1도련선입니다. 제1도련선은 중국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방어선이죠. 중국은
북으로는 몽고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중국의 위험 요소는 이런 제1도련선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필사적으로 1도련선을 막는데 문제는 동해가 제1도련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만 해협에 분쟁이 일어나면 일본과 미국이 미일 동맹으로서 중국과 대항을 하게 되는데 일본의 기지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마이주루 그리고 사세보가 바로 동해 쪽에 있습니다. 이 마이주루 사세보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중국과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대만 해협 문제, 분쟁이 되면. 대만 해협은 결국 센카쿠 열도와 연결이 되고 센카쿠 열도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출동을 하게 되고 일본 출동은 바로 동해 근방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국이 과거에 세계 해군을 제패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해군 전략, 그러니까 영국 해군을 로얄 네이비라고 그러는데 영국 해군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유효한 전략이 적의 해군을 적의 해안선에서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의 마이주루항이나 사세보항을 현지에서 출동을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은 동해가 바로 이런 중국과 일본의 싸움의 장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위험 요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해공군 합동훈련이 2019년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2017년에 중국 공군기가 동해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중국의 정보 수집기가 동해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러시아 공군과 중국 공군이 합동으로 카디즈,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이죠. 거기를 침범을 하고 특히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험 요소 네 번째는 이런 군인들의 합동훈련뿐만 아니고 낮은 선봉 지역으로 가는 중국의 어선, 중국의 상선, 그리고 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중국의 상선, 그리고 북방 항로로 가는 중국의 상선이 바로 동해, 울릉도, 독도 근방을 통과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 요소. 마지막으로 이제 북방 항로 관문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렌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 항로로 35일이면 가는데 이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48일이 걸립니다. 로테르담뿐만 아니고 네덜란드 또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기름이 적게 들고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특히 요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 근방에서 엄청나게 항해를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방 항로가. 그래서 북방 항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북방 항로는 바로 앞으로 중국의 전유 항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 북방 항로 대부분을 러시아를 끼고 있는데 러시아와 친한 중국만이 오로지 통행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위험 요소 여섯 번째, 미군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비해서 지금 태평양에서 미국의 해군력이 떨어지고 있죠. 물론 현재는 우위지만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에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2012년에 이미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전략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에서 전쟁을 두 개를 치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지구상에서 다른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결코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전쟁을 억제를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돼서 동해의 여러 가지 갈등 위험 요소에 우리가 믿는 바는 미국인데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도 분쟁. 일본의 신세대는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대학의 출제 문제에 현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신세대는 독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오로지 일본 문부성 얘기대로 그냥 다케시마가 자기 나라 영토인지만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카디즈 침범하는 중국, 러시아 항공기 루트를 보면은 계속 통과하고 있죠.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분쟁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독도의 가장 위험 요소는 한미일과 중러 북의 대립 구도 하에서 위험 요소가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지역으로 대만 해협, 그 다음이 바로 동해 지역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해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육지로부터 13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울릉도, 독도는 사실상 우리 육군이 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동해의 전략 거점으로서 울릉도 독도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대국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가 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